1659년 5월 4일 조선의 궁궐 창덕궁 왕의 침전인 대조전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조선의 제17대 왕 북벌의 군주 효종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오른쪽 눈 위 관자놀이 부근에서 시뻘건 피가 마치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관들이 급히 손으로 틀어막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를 뚫고 뿜어져 나왔고 왕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왕의 얼굴에 구멍을 낸 범인,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주치의 어의 신각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의사, 평소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심한 수전증 환자였습니다. 손을 떠는 의사가 왜 하필 왕의 동맥을 찔렀을까요?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북벌을 막으려던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의문투성이인 죽음, 효종의 최후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며 무려 8년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던 왕자였습니다. 왕이 된 후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군대를 길러 청나라를 정벌한다. 바로 북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집권 여당 서인 세력에게 북벌은 불가능한 망상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겉으로는 왕을 따르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전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백성이 힘듭니다. 왕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를 키우려는 왕과 그것을 막으려는 신하들, 조정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왕의 몸에 난 작은 종기 하나로 폭발하게 됩니다. 운명의 1659년 4월, 효종의 머리에 작은 종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종기는 며칠 만에 눈과 귀가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를 총괄하는 도제조는 영의정 정태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당대 최고의 실세이자 왕의 스승인 송시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장악한 내의원, 그들은 왕에게 독한 약을 계속 처방했지만 차도가 없자 결국 최후의 수단인 침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내의원에는 수많은 명의가 있었지만 침을 놓을 의사로 지목된 사람은 뜻밖의 인물 신각이었습니다. 사실 신각이는 실력 없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종기를 완치시켰을 만큼 당대 최고의 침술가였습니다. 효종 역시 사건 1년 전 엉덩이에 난 종기를 신각이의 침으로 완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어 수시로 손을 떠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도 신하들이 신각이는 침술로는 으뜸이나 늙고 손이 떨려 위험하다고 우려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술은 강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증세에 침을 놓아 독을 사하는 것이 빠른 효험을 보거늘 어찌 늙고 병들었다 하여 구애하겠는가? 불러오라. 하지만 왕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1년 전 치료한 부위는 살이 두터운 엉덩이였지만 이번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엉덩이는 실수를 해도 멍이 들 뿐이지만 머리는 실수가 곧 죽음인 급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왕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내의원 제조들과 서인 세력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전증 환자가 머리에 침을 놓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충신이라면 목숨을 걸고 뜯어말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벌을 그토록 반대하던 그들은 왕이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할 때 기묘하게도 침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경고만 했을 뿐 몸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침묵은 왕을 존중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고가 나기를 기다린 방조였을까요? 효종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당시 현장을 지키던 서인 세력 그리고 송시열은 왕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재촉을 핑계 삼아 이 위험천만한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왕의 절박함 그리고 신하들의 기묘한 방관, 이 두 가지가 맞물린 순간 대조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5월 4일 오전 11시경 비극의 막이 오릅니다. 신각이의 떨리는 손이 왕의 오른쪽 눈썹 위 종기 부위를 향했습니다. 긴장된 침묵, 그리고 푹 신각이의 침이 종기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시뻘건 선혈이 천장을 향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실록은
그날의 참상을 믿기 힘들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을 놓자 피가 솟아나오는데 마치 샘물과 같았다. 멈추게 하려 했으나 멈추지 않았고 왕이 승하하였다. 혈출여천, 피가 샘물처럼 솟구쳤다. 수전증이 있던 신가기의 침이 종기 아래 흐르던 측두동맥을 건드린 것입니다. 왕은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졌고 침을 맞은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향년 41세, 북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왕이 전쟁터가 아닌 침대 위에서 침 한 방에 허망하게 가버린 것입니다. 왕이 죽자 모든 책임은 신가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손이 떨려 실수를 했다고 빌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교수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었던 실세 송시열은 왜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어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가벼운 파직에 그쳤을 뿐 곧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합니다. 둘째, 효종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는가? 효종이 죽자마자 서인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벌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선왕의 유지는 잊어야 한다며 북벌 부대를 해체했죠. 직접적인 사주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벌을 반대하던 신하들이 지켜보던 현장에서 수전증 의사가 투입되어 왕이 사망했고 그 결과 북벌이 사라졌다는 이 기막힌 우연, 과연 우연이기만 할까요? 그의 죽음과 함께 북벌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군대는 해산되었고 분노와 복수의 기억은 시기상조라는 말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음으로 이끈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권력의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한 노이사는 자신의 손떨림을 핑계 삼은 채 기록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고로 정리되었고 왕의 죽음 역시 불운한 의료사고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한 왕의 죽음으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장 불편한 미래를 피했습니다. 피는 샘물처럼 솟구쳤지만 진실은 단 한 줄의 판결도 남기지 못한 채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창덕궁 대조전은 말이 없습니다. 그날 문지방에 튄 피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방향이었는지 그 답을 아는 것은 오직 역사의 침묵뿐입니다. 효종의 죽음, 그것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스스로 선택한 가장 치밀하고 조용한 암살이었을까요? 진실은 저 창덕궁 대조전에 피 묻은 문지방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